우리 정부도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장관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교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 TF를 만들어서 대선 동향 그리고 가능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아직 누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되든 지금까지 우리가 잘 가까웠던 소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쪽은 지금의 행정부로서 여러 가지 오피셜 라인이 있고요. 바이든 측하고도 대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 공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 물론 바이든 되거나 트럼프 되거나 양쪽 상황을 당연히 준비했겠죠. 근데 오늘 NSC 열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NSC가 3시부터 열려서 일단 미국 대선 상황 점검을 하고요. 4시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국 대선 관련 상황 아마 보고를 하고 그런 건데 지금 방금 들으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은 오늘 오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고요. 지금 정부 관료들이니까 아직 트럼프, 바이든 어느 쪽에든 치우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거야 당연한 건 얘기일 텐데.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아직 결과가 확정이라고 하기에는 섣부르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교부 1차관 주제로 8월부터 미국 대선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쭉 상황별로 준비하고 미국 쪽 양쪽 캠프 바이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쪽에 쭉 폼페이오 의원이 쭉 그 라인을 접촉하고 있었겠지만 바이든 쪽 라인도 접촉을 해보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는 서훈 실장 얘기는 어느 정권이 오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쪽 의원들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 준비한 파일은 어느 쪽이 더 많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양은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도 했죠. 네. 당연히 비슷하겠죠. 자, 배 교수님. 네. 일단 바이든이 된 걸로 치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선명할 것 같아서요. 논의가. 자, 바이든이 됐다 치면요. 한국, 특히 우리 상황, 북한 상황, 대북 관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대북 관계에 좀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오바마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현재는 아직 당선자 신분이 아니지만은 후보 시절에 토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감축을 전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오바마 시즌 2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하고 가장 달라지는 것은 트럼프는 이제 개인 중심 대북 정책 즉흥적으로 했다면은 시스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본인이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김정은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바텀업 아래서 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실무 협상진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북미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교착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스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관료들이 주도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북한에 대한 어떤 관료들의 불신을 고려할 때 특히 민주당 쪽 관료들의
불신을 고려할 때 이 속도는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 현재는 후보 신분이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뢰를 중요해요. 예. 신뢰감이 있을 경우에는 대북 정책을 신뢰감을 바탕으로 끌고 가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또는 이제 북한의 지도부가 뭔가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예요. 그게 뭐냐면 토론 과정에서 불량배라고 지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같으면 발끈하면서 반격을 했는데 일단 침묵을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상당히 이제 바이든의 가능성을 이전부터 예감을 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이제 뭔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ICBM 예. 같은 경우를 도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북미 관계가 더욱더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이 되다 보니까 한반도의 안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손 국가안보실장이 우리는 일관되게 비핵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고리로 해서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쪽으로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황 기자. 네. 방금 백 교수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종전선언 이건 좀 어떻게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지 큰 윤곽이 없는 상태죠. 예. 다만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배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오바마 정부의 그 당시 그 외교안보 라인들이 많이 중용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바마 정부 당시 뭐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수전 라이스 그 당시 그 오바마 정권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죠. 이런 쭉 인사들이 거론이 되는데 대부분 그 당시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을 사실상 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장을 하면 전략적 인내고 포장을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는, 예. 북한이 그래서 그 사이에 핵 능력과 ICBM 능력을 쭉 고도화하면서 미국의 뭐랄까 주목을 끌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ICBM 발사 핵실험을 계속했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실은 그 뚜렷하게 지금 그 바이든이 집권할 때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윤곽이 잘 잡힌 게 없죠. 지금 예. 뭐 대중국 관계 같은 경우는 뭐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집권을 한 다음에 외교 전문가들 얘기가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쭉 갖춰지는데 뭐 상원 의회 인준도 받고 그래야 될 테니까 한 거의 3, 4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사실 오바마 정부 때 그 외교부나 이런 쪽에는 그 오바마 정부 때 그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들하고 접촉하던 사람들이 있죠, 제법. 예. 그쪽 라인을 총동원해서 바이든 정부에게 그 사이에 그 트럼프 정권 동안에 우리 정부 그리고 북한, 미국 사이에 쌓아왔던 어쨌든 나름의 신뢰관계, 예. 남북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북 정책의 그 중요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쌓은 것을 다시 물어 돌리지 않고 예. 그 바탕 위에서 다시 민주당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 북한 관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외교적 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몇 개월 사이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생하고 한 3, 4개월 동안 그 외교안보 진영에 갖춰지는 사이에 우리의 그 역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좀 예. 기다려라 이런 사인을 주고 한 역할이 중간에서 굉장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외교란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인맥 상당히 중요할 텐데 바이든 쪽하고 우리 정부나 혹시 정치권과의 인맥 상황은 어떤가요, 혹시? 예. 바이든 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 예.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란 인물을 보면은 그 상원 의원을 7번 했는데 전부 외교안보위원회에서 있었어요. 상원 예. 외교위원회. 그러니까 그 본인이 외교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외교 전문가고 오바마 정부 당시에도 상당히 외교안보 쪽에 영향력이 있는 부통령이죠. 다른 국내 정치는 뭐 별로 관여를 안 했는데 예. 그리고 보면은 뭐 과거 얘기지만 그 상원 의원 시절에 2001년에 2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예.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 당시 그 80년대 네 지금 옛날 한국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방한했을 때 예. 모습이죠. 저 때는 상원 의원 신분으로 아마 방한을 했을 텐데 예. 그 당시 그 친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80년대 미국 망명 시절부터 상호연을 알았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민주주의 지도자로 굉장히 바이든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때 와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과 뭐 넥타이를 서로 바꿨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당시 지금보다 상당히 젊은. 네네 바이든 지금 그 바이든이 대통령 넥타이를 내가 얻었으니까 나도 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20년 전 얘기라 뭐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바이든 자신이 좀 인맥이 있죠. 인맥이 있고 그 당시 뭐 이렇게 외교 관료들 지금은 이미 그 뭐 외교부를 떠난 사람들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박진 의원이나 뭐 조태용 의원 같은 그 야당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미국 쪽에 그 바이든의 외교 안보 라인 쪽 사람들과 인맥도 있고 우리 외교부에 일단 라인이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오바마 정부 당시 그 소통하던 외교 라인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전혀 정치랑 상관없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때보다는 나은 상황이죠. 그때는 사람이 진짜 없었죠. 누군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누가 외교 안보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럼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홍남기 부총리 어떤 사의 이 건 때문에 좀 잠깐 시끄러운데 뭐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주목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그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홍남기 부총리하고 정세균 총리 발언 들어보고 다시 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의 표명도 한 것인데 이거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어제 기재위에도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인사권자께서 뜻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은 당과 정부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같음을 확인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조율을 하고 단일화를 만들어서 당정이 단일 대우를 만드는 것이 당정협의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대해서 당이나 정부가 잘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이 설령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배 교수님 들으셨지만요. 뭐 직설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만이 쌓인 거죠. 기본적으로 참다 폭발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불만은 근원이 재정 운영 문제예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도 돌보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지만은 지금 재정 관리 입장에서는 국간직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국간직이니까 이걸 굉장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갈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1차 추경 관련해서 굉장히 박하게 나오니까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질 얘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고 최근에는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10억이요. 근데 이걸 이제 3억으로 낮추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4050들이 주식에 민감한데 그래서 당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2년 유예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건데요. 진심으로 한 건가요? 보시기에 저는 이제 진심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있는 것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쇼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대상은 두 군데, 하나는 청와대, 또 여당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고 또 하나는 내부 재정 관료들에게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가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랬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다만 이런 처신이 적절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행정관료로서 좀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청와대하고 여당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는 신임했습니다. 재신임. 방법이 없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일단 현재 재정 사령탑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재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살릴 이 경제 위기를 살릴 적임자다. 배 교수님은 아까 부적절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한 판의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신임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을 충분히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소신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통해서 공개적으로 재신임을 했기 때문에 힘이 실리고요. 그렇지만은 과연 청와대가 마음이 편할까? 예. 또 여당은 마음이 편할까? 그럼 그 굉장히 얘기는 불편하다. 홍 기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자, 여당 홍남기 총리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은데요. 여당은 좀 불편해하는, 지금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편해하는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한 적이 많죠. 그런데 예. 전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경제적인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그 관 이렇게 보면 예. 뭔가 좀 그 전통적인 재경부 관료들이랑 상충하는 분이 있죠. 특히 예.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또 선거도 앞에 있고 예. 그런 부분하고 홍남기 그 부총리의 그 정통 경제 관료적인 시각 이런 게 좀 부딪히는데 예. 대통령으로서 지금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신임 그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속에서 계속 지금 홍남기 부총리한테 무슨 처신을 그렇게 하느냐. 그럼 결국 예. 대통령한테도 부담 주는 거고 항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의원들이 뭐 라디오 인터뷰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서 계속 이제 뒤끝이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일단 정리를 한 거죠. 대통령 일단 정리했는데 재신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당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이끌고 가는 관료들을 너무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사기가 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일단 더 이상 홍남기 부총리 흔들지 말고 놔둬라. 예. 라고 이제 일단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개각 같은 게 있으니까 홍 부총리가 아마 개각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정말 이제 꽤 오래 했으니까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이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여권 내부에서 지금은 여당 의원들이랑 부딪히지만 현실적으로 다음번 강원도지사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강원도 출신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홍남기 부총리를 너무 상처를 낼 수가 없어요. 또 강원도 쪽에 여권 인물로 당선이 가능한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아마 그 여권 의원들도 그렇게까지 더 이상 더 상처를 내지는 상처를 않을 내기는 거다. 예. 힘들죠. 자, 시간은 다 됐는데 배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그 개각이나 경질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또 출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이제 개각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개각의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죠. 개각의 이제 폭이 중폭 이상인데 예. 일괄로 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예. 하고 그래서 원년 멤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 대상에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포함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들으신 게 좀 있나요? 뭐 출마 가능성은 뭐 정치는 늘 변하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본인이 의지가 좀 있다는 얘기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